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때, 그리고 세상이 부당하게 돌아가는 걸 봤을 때 말이죠. 그럴 때 마음이 꺾이고 분노가 치밀며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흔들리는 걸까? 하는 회의감이 찾아오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호연지기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아선양오 호연지기. 나는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 세상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길러야 하는 내면의 힘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호연지기란 거대한 바람처럼 맑고 올곧은 기운입니다.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이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의 중심이죠. 오늘 우리는 그 호연지기의 의미와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길러낼 수 있는지를 맹자의 지혜와 여러 예화를 통해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호연지기의 호연이란 넓고 크며 막힘이 없는 기운을 뜻합니다. 지기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생명의 기운을 말하죠. 즉, 호연지기란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 생겨나는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맹자는 이것을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도덕적 확신과 평정심이 결합된 상태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호연지기는 의에서 자라나고 꾸준히 선을 행해야 점점 커진다. 즉, 마음이 불의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믿는 일을 계속 실천할 때 그 기운이 내면 깊숙이 쌓여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현대적으로 말하면 호연지기는 정신적 근육입니다. 외부 자극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체력. 유혹과 위기 속에서도 내가 왜 이 길을 가는가를 잊지 않게 해주는 중심의 힘입니다. 맹자가 제자 공손추와 나눈 대화는 호연지기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면입니다. 어느 날 제자 공손추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스승님을 두고 의로운 기운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호연지기입니까? 맹자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그것은 단번에 얻는 것이 아니다. 호연지기는 마음속에서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지 외부에서 빌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손추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기운을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명상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는 겁니까? 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평소에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습관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무엇이 옳은지 알고도 하지 않으면 그 기운이 줄고 작은 선이라도 꾸준히 행하면 그 기운이 자라난다. 그 말에 공손추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스승님은 언제부터 그 호연지기를 기르셨습니까? 맹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나도 흔들렸다. 세상의 부귀에 눈이 가고 때로는 불의한 권력 앞에서 분노도 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다. 그 모든 감정이 사라져도 남는 게 있었으니 그건 바로 내 마음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때 느껴지는 평안이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호연지기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자신을 속이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살면 그 마음의 기운이 저절로 커지는 법이지. 공손추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스승 맹자의 기운은 바람 같고 그 마음은 하늘과 같았다. 그의 평정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날의 정의로운 선택이 쌓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대화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호연지기는 꾸준한 의의 실천에서만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즉, 한 번의 결심이나 감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행동과 마음의 진실함이 쌓일 때 생겨나는 도덕의 기운인 것이죠.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 또한 맹자의 제자라 할 만합니다.
그는 세상의 부패한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고 억울하게 유배를 당하면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강진에서 보낸 유배의 18년 동안 세상은 그를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집필하며 스스로의 사상과 철학을 다듬었습니다. 그가 지녔던 힘이 바로 호연직이었습니다. 청렴하다는 것은 돈을 마다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더러운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다. 그는 외부의 명예나 이익이 아니라 내면의 정의감과 양심에서 기운을 얻었죠. 그래서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맹자의 호연지기와 가장 닮은 서양 철학의 사상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스토아 철학입니다. 그 중심 개념이 바로 아파테이아, 즉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평정심이죠.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부의 일은 나를 해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나를 해칠 뿐이다. 이 말은 맹자가 말한 호연지기의 핵심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호연지기는 불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의 균형, 아파테이아는 감정과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의지의 균형을 말하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생을 바다에 비유했습니다. 거센 파도는 피할 수 없지만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배의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맹자 또한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흔들 수 없다. 동양에서는 그것을 의의 실천으로, 서양에서는 그것을 이성의 통제로 표현했지만 결국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 그가 바로 동서양이 공통으로 존경한 성숙한 인간이었습니다. 결국 호연지기와 아파테이아는 다른 언어로 표현된 같은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김 과장은 중견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회사를 다니며 숱한 부침을 겪었습니다. 상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도 있었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공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 적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흔들렸습니다. 왜 나는 늘 손해만 보는 걸까? 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이 부끄럽지 않게 하자. 김 과장은 일찍이 아버지에게 들은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사람은 남을 속이기보다 자기 마음을 속일 때 더 무너진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일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의 큰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상사가 뇌물을 받고 외부 업체를 선정하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과장은 그 사실을 알고도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습니다. 참여하면 단숨에 승진이 보장될 일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결국 그는 조용히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일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승진의 기회는 날아갔고 몇 달 동안 그는 조직에서 눈에 띄지 않게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진실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용히 신뢰의 상징이 되었죠. 김 과장이 그 긴 세월 동안 지켜온 건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 한가운데 호연지기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남들이 몰라줘도 그는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의 삶이었죠. 맹자가 말한 호연지기는 결국 이런 사람의 마음에 깃듭니다. 조용하지만 꺾이지 않고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 옳다고 믿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 그의 평온한 얼굴 속에는 세상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의로운 기운, 바로 호연지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맹자는 호연지기는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번개처럼 내리치는 감정의 불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단단해지는 도덕의 근육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강한 정신력을 보며 감탄합니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불의 앞에서도 당당히 서 있는 사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수많은 작은 결단과 연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을 거치며 호연지기로 다져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는 일, 작은 유혹을 뿌리치고 정직하게 일하며 남을 속이지 않는 습관. 이런 작은 오름이 쌓여 큰 마음의 기운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호연지기의 성장 과정이죠. 반대로 아무리 큰 결심을 해도 그것이 단 하루의 감정으로 끝나버리면 호연지기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맹자가 말한 양이란 키운다는 뜻 그대로 매일의 삶에서 마음을 돌보는 꾸준한 훈련을 뜻합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힘은 단련된 습관에서 자란다. 매일의 선택이 결국 우리의 기운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호연지기는 거창한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평범한 정직함, 사소한 배려, 묵묵한 책임감 속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맹자는 호연지기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오래 지켜야만 자라난다고 한 것이죠. 결국 호연지기란 삶 전체가 만든 결과물입니다. 짧은 순간의 의지보다 평생을 통해 길러진 마음의 단단함.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품격이며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내면의 기운입니다. 첫째는 두려움, 둘째는 탐욕, 셋째는 자기연민입니다. 두려움은 마음을 좁게 만들고 탐욕은 정신을 흐리게 합니다. 자기연민은 스스로를 약하게 만듭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호연지기는 하늘과 통하지만 사심과 함께 살 수 없다. 이 세 가지가 사라질 때 비로소 마음의 기운은 다시 맑아집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전,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답게 살고 싶다. 하지만 자신답게 산다는 건 감정대로 산다는 게 아닙니다. 내면의 중심을 세우고 조용히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돈, 명예, 관계가 사라져도 스스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호연지기입니다. 그것은 배운 사람의 기품이자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 깃드는 기운이죠. 맹자는 세상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호연지기를 기른다네. 이 짧은 한마디는 단순한 자부심의 표현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선언한 말이었습니다. 호연지기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정의를 지키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반복하며 조용히 자신을 다스릴 때 서서히 자라나는 마음의 기운입니다. 그 기운은 보이지 않지만 삶이 무너질 듯할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누군가의 칭찬이 없어도 당당할 수 있는 힘, 세상이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는 평정. 그것이 바로 호연지기의 참된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외부의 성공에는 익숙하지만 내면의 성숙에는 점점 서툴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결국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입니다. 호연지기를 기른다는 것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남보다 앞서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부끄럽지 않게 하루를 쌓아가는 일.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마음의 기운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 답이 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호연지기를 기르는 첫걸음이니까요. 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